이 시간의 주제는 여러 가지 사각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사각형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교재 21쪽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학년에 두 가지 사각형을 배우고 있어요. 말해볼까요? 3학년에 배우는 사각형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두 개를 3학년에 배우죠. 직사각형 배우고 정사각형 배우고. 그리고 4학년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사각형에는 이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금방 그리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5가지 사각형들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이렇게 전체 사각형 안에 이 5가지 사각형들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다고 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게 사다리꼴이죠. 그리고 사다리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평행사변형이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중에 특별한 경우죠. 자, 그 안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죠. 그리고 마름모와 직사각형은 서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공통 부분이 있죠. 마름모에서 특별한, 직사각형에서 특별한 이 부분이 바로 공통적으로 공통 성질을 갖는 것이 정사각형이죠. 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 중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각형이 뭐가 있었죠? 등변사다리꼴이 있었죠. 자,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을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은 평면으로 되어 있죠. 입체는 아니니까요. 평면에 이 등변사다리꼴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평행사변형은 등변사다리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밑각의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직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었죠. 그러면 직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에 포함이 되면서 평행사변형은 등변사다리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이 평면상의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등변사다리꼴을 적절하게 포함관계를 표시하기가 어렵죠. 입체라면 몰라도. 자, 직사각형을 포함하면서 평행사변형을 포함하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포함관계로 표시하기도 하죠. 집합의 부분집합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집합의 부분집합 기호로 사용한 게 이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등변사다리꼴을 어디다 넣어줄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실이라면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서로 논의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할 시간을 줄 텐데 등변사다리꼴 어디다 넣어줄까요? 평행사변형을 포함하지는 않고 직사각형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죠. 등변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평행사변형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직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죠.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직사각형. 마름모는 어떻습니까? 마름모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등변사다리꼴. 그래서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이렇게. 그리고 평행사변형하고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니까 이렇게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끊임없는 추상화의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수학은 뭐 규칙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수학은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수학은 우리가 관계, 각각의 포함 관계라든가 뭐 필요 충분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잠시 수학과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1주차에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초등학교 영역의 도형 부분을 선생님이 캡처해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요. 자, 도형 영역에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이 있고 3, 4학년에 뭐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우고 그랬는데 기능 영역을 보면 도형 영역에서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구별하기, 분류하기, 활용하기 또 뭐 쭉쭉쭉 그 밑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번 교육과정이 들어서 새로 강조된 부분이 이름짓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름짓기. 자, 그러면 밑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좀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빼고 자, 여러 가지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름짓는 활동을 통해서 각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름짓기는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강조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그 선수학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사각형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버려요. 교실에서. 그렇다면 이름짓기 활동이 의미가 없어버리죠. 자,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아직 이름이 붙어있지 않는 사각형을 몇 개 데리고 와봤어요. 사각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각형이요. 자, 선생님이 사각형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이 사각형의 특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목으로도 움직이고 그렇지만 특성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각형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도형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탐구해 보면서 공통점도 발견하면서 그런 활동을 할 텐데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두 공유를 해 줄 테니까요. 지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각형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가격 크기도 재어보고 싶고 변의 길이도 재어보고 싶고 그러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변의 길이 4변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제에도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4변만 클릭해야만 여기 점이 클릭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컴퓨터는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과 다른 어떤 한계가 있죠. 조금만 본인이 원치 않은 게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변만 4개 선택했어요. 그리고 측정에 들어가서 길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움직여 봅니다. 막 움직여 봐요. 자, 움직여 봐요. 움직여도 또 얘를 움직여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이 두 변과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K-는 넌 줄 알겠는데 K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글도구를 갖고 와서 아마 이것일 테니까 이렇게 클릭해주면 얘는 J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K고 이렇게요. 자, K와 K 다시, K 다시예요. J와 J 다시, J와 J 다시. 예? 이름이 아니라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죠? 움직여도 같죠? 아하, 그런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또는 각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각을 알고 싶다. 그러면 두 변을 이렇게 클릭해서 측정해 각의 크기. 또,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것 같잖아요? 측정해 각의 크기. 아, 같구나. 움직여도 같은가? 아, 움직여도 같구나. 이렇게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측정 값을 내줘서 결과를 알았어요. 자, 이 도형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 도형의 특징. 자, 두 쌍의 옆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죠. 우리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단순 명료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두 쌍의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요,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선대칭 도형이다. 대칭축은 한 개이다. 뭐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못했죠? 자,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서 한꺼번에 지워버렸어요. 3번 숨기면 됩니다. 자, 이 도형의 이름 짓기.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도형, 이름을 알고 있는 도형이 아닌 도형을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 본 거예요.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선생님 수업할 때 이 도형의 이름을 지어보아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이 뭐 데칼코마니 사각형 그런 이름이 나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데칼코마니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데칼코마니가 무엇인지 잘 알죠. 여러분들 선대칭 도형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도형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지난 교육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한번 이 사각형의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연 모양 사각형이라는 이름을 교육과정 교과서에 교사용 지도서에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런데 또는 가오리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오리 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오리꼴이라고도 합니다. 자, 영어로는 카이트예요. 카이트가 바로 연이잖아요. 그래서 연 모양 사각형 또는 가오리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각형, 새로운 사각형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름을 짓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려면 그 녀석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징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지었어요. 새로운 사각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자, 포함관계에 넣어줘야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은 한계가 있어서 이 안에 다 집어넣기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관계 여기다가 자, 지금부터 가오리꼴을 자, 여기 안에 이 포함관계 안에 관계 안에 집어넣어 주도록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끊고 기다리겠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했습니까? 자, 가오리꼴 어디에다 넣을까요? 자, 생각해 봐야죠. 자, 정사각형은 가오리꼴입니까? 마름모는 가오리꼴입니까? 직사각형하고 가오리꼴은 어떻습니까? 자, 마름모는 가오리꼴이죠. 직사각형은 가오리꼴이라고 할 수 없죠. 직사각형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변이 없으니까요. 자, 이웃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요. 평행사변형은 물론 가오리꼴이 아니죠. 그리고 가오리꼴과 사다리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마름모는 가오리꼴이겠구나. 그래서 마름모와 가오리꼴. 마름모는 가오리꼴이니까 이렇게 마름모는 가오리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가오리꼴은 사각형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관계 안에 또 새로운 가오리꼴이라는 사각형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해줬습니다. 저장을 좀 할까요? 자, 해놓고. 아직 이름이 붙지 않는 사각형에 이름 짓기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사각형인데 선생님이 하나를 또 그려놓아 봤어요. 자, 이 사각형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도 보고 측정도 해보고 탐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선생님이 움직여주고 있죠? 재미없죠? 재미있는 문제를 또 과제로 내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고요. 자, 어떻습니까?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움직이고 어째 같이 안 움직이는 게 있고. 자, 특징 알겠습니까? 일단 변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측정 길이 했더니 지금 움직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이 변의 길이만 변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하면 같이 커지더라도 같이 커지고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같구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겠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우리 뭐라고 하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바로 마름모죠. 정사각형은 마름모 안에 포함되고요.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네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한참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선생님 같으면 뭐 3등변 사각형이라고 할까? 자, 선생님이 마음대로 여러분 못 만나니까요. 자, 3등변 3등변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졌어요. 자, 3등변 사각형. 여러분 더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또 뭘 하고 싶습니까? 이 관계 안에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점점 복잡해지죠, 이제.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 범위를 훨씬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 수준에 지금 이름 짓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3등변 사각형.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제입니다. 선생님이 자, 이 더 지오메트리스 스케치패드는 어디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 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각형들을 또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 또 그려서 할 거예요. 이 중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사각형, 각각의 사각형의 특징을 탐구를 하고 분석해서 이름을 짓는 활동을 여러분 이번에 과제입니다. 과제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업로드 할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더 지오메트리 스케치패드는 수학사랑이라는 데 들어가면 데모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데모 버전 다운받으면
데모 버전은 항상 그렇듯이 어떤 한계가 좀 있긴 있으나 저장이 안 된다든가 복사가 안 된다든가 그런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올려주는 이 자료를 불러다가 탐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설명하면 변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으면 변만 클릭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점까지 있으면 애가 못 알아들어요. 자, 변 하나, 둘 또는 뭐 셋 하고 싶은 변을 측정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변의 기울기를 알고 싶다 그럼 측정의 좌표상의 기울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여기 좌표가 나와버리니까요. 이렇게 또 각을 클릭하고 싶으면 변 2개, 각을 끼고 있는 변을 2개 간단한 부분만 선생님 설명하겠어요. 측정해서 각의 크기. 그러면 보세요. 변을 2개를 내가 클릭하고 측정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길이를 구하란가? 각을 크기 구할까? 비율을 구할까? 기울기를 구할까? 변 2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얘가 활성화 시켜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데모 버전을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어와서 측정 기능만 사용하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과 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의 길이 하고 싶으면 대각선을 여기 왼쪽에 도구를 가지고 가서 대각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다. 대각선이 두 개가 직각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수직으로 이동하는지, 수직으로 만나는지, 수직 이등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대각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 변과 이것의 각의 크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측정에 각의 크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교차해 버리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점을 찍어준 다음에 다시 밖에 나와서 클릭을 한번 해줘요. 이렇게 막 선택이 돼 있으면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밖에 나와서 클릭 한번 하면 모두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각을 측정할 때는 이 변 2개를 하면 이 각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 여기 변을 안 그렸으니까요. 변을 그려서 해도 되고요. 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를 가지고 점 하나, 둘, 셋 선택해서 그러면 이 각이 가운데 있는 점의 각이 측정이 됩니다. 각 크기 이렇게요. 각 D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거. 항상 선택을 할 때는 화살표를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매우 공통적인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갖고 가서 선택하려면 안 되죠. 점만 찍어져 버리죠. 화살표를 가지고 가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 각이 측정이 되겠죠? 측정의 각의 크기 하면 여기 A, B, D가 여기 D가 아니고 지금 B 다시 마찬가지죠. 이렇게니까요. 각이 이거나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지오메트럴 스케치패드를 GSP라고 해요. GSP를 다운받아서 선생님이 올려준 파일을 열어서 탐구해서 도형의 특징 그리고 이름 특징을 분석하고 이름을 지어요. 그것이 과제입니다. 선생님이 올려줄 이제 새로운 사각형 이 둘 중에 하나를 옮겨주든지 하나를 하든지 선생님이 과제를 올려주겠습니다.